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소중한 재산, 아파트 매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아니면 또 부동산이 우리 전 재산의 보통 80% 이상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이 굉장히 한번 50% 이상의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유독 이 부동산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평생 살면서 보통 집을 몇 번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는 거는 기술이라고 하면 파는 건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자산인 한국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시기에 따라서 잘 팔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꿀팁을 제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주인, 갑인 시기, 대세 상승일 때는 집주인들이 갑입니다. 또한 팽팽한 줄다리기 시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매매량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제 줄어들면서, 좀 가격도 완만하게 뭐 상승을 하거나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거의 뭐 보합 수준인 0.01% 정도 뭐 이런 시장을 이제 강보합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래 절벽과 함께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시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인이 갑인 시기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각각 을이 바뀌는 시장이고, 당연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 팔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대세 상승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타이밍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옮겨 타기를 할 때는 또 거래 절벽이나 이제 이런 줄다리기 할 때 참 좋거든요. 목표로 하는 집과의 간격이 제일 작아질 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대세 상승기에 또 갈아탈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오늘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집주인이 우위인 시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이라 그러죠. 뉴스를 보면은 뭐 계약서 쓰러 와가지고 눈앞에서도 뭐 몇천만 원 올린다라고 할 때, 뭐 그럴 때가 이제 없어서 막 매수인들은 줄을 쓴다 그러고, 그런 시장 뭐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보통 많진 않죠. 많진 않지만 이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 분들은 너무 욕심 안 부리시고 매도 호가 수준에서 평균 정도 수준이면 거래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솔직히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예전에 뉴스에서 뭐 버스 타고 해서 아줌마들이 어디 아파트를 휩쓸고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고 하면 제가 보기엔 거래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단 너무 욕심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전시용 마네킹 가격으로 좀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거래될 확률은 좀 많이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이면 그냥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거래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꿀팁은 없고 너무 어이없이 높은 가격으로만 내놓지 않으면 좀 거래될 확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제 매수인이 갑입니다. 거래도 뭐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정도로 없고 거기에 이제 같이 동반돼야 될 게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패닉 셀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집 살려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이때는 이제 실수요자보다는 주로 투자자들이 주로 조용조용 다니면서 사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두렵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매도 가격이 경쟁력 있는 금매 가격이어야 됩니다. 적당한 낮은 가격도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좀 적고 금매 가격이어야 되고 여러 네이버 부동산 매물 중에서도 그 중에서 치면 이제 한참 낮은 가격이고 거기서도 아마 내고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요 시기에는 부동산 고수분들이 또 많이 사러 다니시기 때문에 보통의 심리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웬만하면 이 시기에 집을 안 파는 게 제일 좋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이제 전세를 살아줄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그 높은 전세금을 세팅할 수 있게 살아준다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5개나 10개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 깎으시면 절대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도인 간에 이제 매물이 굉장히 적체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값 다 주시고도 부동산한테 영업하시고 뭐 홍보하시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오히려 매수자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귀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에게 이제 부동산에선 수수료를 오히려 깎아주면서 매수자를 모시기가 경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 분명히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번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팽팽한 시장, 거래 절벽도 뭐 동반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보합권 시장, 거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2021년도 그 시장이 좀 비유하자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은 매매가는 우선 적절한 가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가보다는 그 중에서 약간 낮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내고를 해주거나 그런 매물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세가 세팅이 높게 된 집들을 유리하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또한 월세가 껴있을 경우는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월세를 세팅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급적 높은 전세를 세팅해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쓴 상태에서 이제 그걸 안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6월 달에서 이제 2개월 사이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신 분이 실거주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6개월 이전인 전세 만기나 월세 만기 12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 매수하신 분이 등기는 그 6개월 그 이전에 이제 등기를 완료해서 지금 세입자분께 저는 실거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기 때 빼주십시오. 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 놓쳐서 만약에 6개월에서 뭐 2개월 사이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거기 때문에 꼭 세안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이 임대차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12개월이나 뭐 9개월 전부터 이제 부동산과 교신하면서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는 거는, 가급적이면 뭐 3군데 전후로 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인 우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한 3군데 전후에 부동산과 계속 교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이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사람이 이제 부하 직원을 관리하기에 최적의 인원은 3명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을 또 너무 많이 막 오픈하시면 또 여러 가지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군데 전후에 부동산과 이제 교신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왕이면 집주인이 거주 중인 집이 유리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선 입주를 할 수도 있고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은 집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집들이 가격을 한 푼이라도 더 높게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집 상태도 그렇고 청결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항상 세입자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집 하실 때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경쟁하는 매도하는 집보다는 당연히 상태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옵션이라 치면 뭐 에어컨이든 뭐든 그런 옵션이 하나라도 더 있다라면 여러 매도 경쟁하는 집보다는 우위에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드린 말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집 매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예술이고 꿀팁입니다. 오늘 내용 꼭 좀 명심하시고 집을 매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앞으로 소중한 재산 최대한 극대화해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해피포유 브로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